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우리나라 놀이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문화강국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글과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문화예술, 스포츠 등 국가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참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때처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나 만들었던 시대 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 걸쳐 선진국 대역에 들어가고 또 선도해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유독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독재 후예들은 아직도 예전 그 버릇 못 버리고 그 시절 그대로 똑같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알면서 개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를 않나, 수많은 시민을 학살했던 전두환을 찬양하지를 않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를 하지를 않나, 아직도 우리 국민 수준을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눈 가리고 아웅하던 그 시절로 착각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후보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사과 논란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윤석열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사과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가 관여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처는 다른 후보 가족처럼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처는 그런 내용을 모른다. 제가 사과 관련한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 것이고 그것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판단해서 한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는 끌어들이지 않고 본인이 다 떠안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겁니다. 과거 검사 시절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었던 행동, 그 버릇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말도 믿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사무실에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집이든 어떤 사무실이든 뭐가 중요한가? 제가 한 것이다.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 회장도 했는데 원래 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요.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답니다. 왜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 시간에 지하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 따라 본인의 거짓말이 또 드러나는 것인데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을 했는데 김건희가 연루되지 않았다라면 저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족이 후원회장을 한다고 발언한 것은 홍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질문하는데 뜬금없이 홍준표를 왜 물고 들어집니까? 그런데 저는 선거는 가족 비즈니스라는 말이 마치 가족들이 다 해먹는다라는 뜻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러한 생각이 안 들 텐데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들을 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윤석열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권이 패밀리 비즈니스? 도대체 장모 사건과 처 사건을 왜 공무원이 저런 식의 은폐를 하나 생각을 했더니 검찰총장직도 패밀리 비즈니스 일환이었구만. 진짜 집에서 뭔 소리 하는지 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훤히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웃기는 일이죠. 마누라는 범죄 혐의로 피의 선상에 올라 있는데 그 남편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라는 거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장과 범죄 피의자가 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기도 안 찰 일들입니다. 여튼 윤석열의 망언과 또 연이은 거짓에 대해서 홍준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윤석열이 내뱉었던 실언과 망언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규명되지 못한 의혹에 더해 윤석열의 입 또한 본선에서 우리 당 지지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한가득 안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후 윤석열이 또다시 실수로 실언과 망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그대로 대통령 이재명 시대를 맞이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시대, 참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위험에 직면한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적폐들은 이재명 지사가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경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윤석열에게 많이 기울었다는 것을 감지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 그렇게 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꼼짝 못할 한 방을 터뜨려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어깨나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절대 못 잡습니다.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논란이 일자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미친 거 아닙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듬는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사람일까 싶습니다. 가서 석고대죄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싹싹 빌어도 부족한 판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듬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정말 사람 맞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성은 씨가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도 4시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니 거의 윤석열 대검의 2020 총선 개입 사건이 전권, 후권으로 나눠져야 할 수준이다. 아래 현재는 탈퇴한 계정으로 해시값으로만 살아있는 김웅의 전달 그리고 통화상으로 설명했던 그 자료다. 그 통화에서는 이동재 기자 외에 공범으로 의심되는 기자가 한 명 더 언급이 된다. 고발장의 증거로 첨부하라며 손준성 본행으로 전달한 자료들에는 고발장 작성이 한참 전인 2019년 10월 30일자로 제보자 X를 특정하여 실명 판결문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포스팅이다. 25년도 더 된 첫 집행유예 실효의 죄부터 98년 벌금형까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에 대한 모든 재판 기록들을 포스팅하고 그걸 2020년 4월 3일 고발장 설명을 한다. 검찰발로 추정되는 위법한 실명 판결문 유출이 더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이 위법한 사항은 단지 2020년 3월 31일 전후의 시점부터 사건을 감찰 범위로 놓는다면 반만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공수처는 과연 100장이 넘는 개별 페북 캡처 자료는 내용적 의문점을 살펴볼까요? 이동재 기자 사건 전부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2020년 4월 6일 윤석열은 또 왜 갑자기 휴가를 냈을까요?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김웅은 대검에 누구랑 통화를 했을까요? 박주민 의원께서 지적한 2020년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사이에 김웅이 통화상 상의한 대상도 당연히 수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전화를 마치고 누구에게 고발장 갈 일자와 시간을 보고했는지도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